몇 달만 있다가 돌아올게요. 여기 노르웨이 출신 여군이 집을 나가기 전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딸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두 사람은 잠옷 차림으로라도 당장 문 밖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대체 두 사람의 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에리크센입니다. 올해 31살이고 노르웨이 북부 작은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는 늘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보다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엔 군복무를 택했고 두려움보단 책임을 먼저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강함이란 남을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마음이란 걸요. 저는 지금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며 무엇보다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모든 이름을 갖게 되기까지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를 담은 기록이에요. 몇 달만 있다가 돌아올게요. 그게 제가 부모님께 드린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책임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땐 정말 그럴 줄 몰랐거든요. 전 노르웨이 해안방위대에서 2년 동안 복무했어요. 말이 좋아 복무지. 북극권에서의 순찰은 눈보라와 고립, 반복되는 긴장 속에서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더라고요. 어느 날 부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눈밭에 앉아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그리고 그 대답은 분명했어요. 전쟁과 훈련, 초긴장의 삶이 아닌 그냥 조용하고 평범한 삶이요. 제대하자마자 어머니 헬레와 아버지 요는 절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고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부모님은 그런 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항공권과 체류 자금. 이젠 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돼. 그 말에 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갈래요. 말하자 부모님은 조금 놀라셨어요.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라니. 하지만 전 확신했죠. 복무 중 휴식 시간마다 보던 한국 드라마, 전혀 다른 세계 같은 그 화면 속에서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어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고 어쩌면 도피에 가까웠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에밀리, 내가 어디에 있든 괜찮아. 단지 자주 연락만 해줘. 그렇게 전 공항으로 향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몇 달만 있다가 돌아올게요. 진짜예요. 그게 제가 부모님께 드린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책임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땐 정말 그럴 줄 몰랐거든요.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한국어는 전혀 몰랐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고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자유. 전 처음으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울에서 머물 숙소는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체크인 후 바로 근처 카페로 나가봤어요. 그 카페에서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죠. 에밀리.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리니 마르틴. 오슬로에서 같이 복무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 있던 그녀는 K-팝에 빠져 교환학생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 만나다니 말도 안 돼. 우린 껴안고 웃으며 한참을 떠들었어요. 그날 우리는 카페 창가에서 몇 시간이고 노르웨이어로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 문득 옆 테이블에서 누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죠. 혹시 노르웨이에서 오신 건가요? 또렷한 영어였어요. 고개를 돌리니 단정한 차림의 한국 남성이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대 유럽 정치사 전공이라 노르웨이 얘기 듣고 반가워서요. 그가 바로 김도윤 씨였어요. 도윤 씨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흔한 호기심도 아니고 외국인에게 흥미를 느껴 접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북유럽 여성도 의무 복무를 하나요? 예, 노르웨이는 남녀 모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윤 씨는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전 그걸 처음 받아봤어요. 어쩌면 그날, 그 한순간이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도윤 씨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고 맛있는 걸 먹고 전통시장과 공원, 강변까지. 그는 늘 저에게 먼저 배려했고 저는 그런 그에게 점점 기대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무서울 정도로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3개월이 지났어요. 원래 돌아가야 할 항공편은 자연스럽게 취소됐고 전 부모님께 조금만 더 있다가 돌아갈게요라는 메시지만 보냈어요. 그러다 다시 3개월이 지나고 저는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심은 단순한 체류 연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하게 전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을 조금만 더 갖고 싶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아직 제 마음속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도윤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게 자연스럽고 편안했는데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말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혔거든요. 전 지금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요라는 한 문장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돌아온 결과는 임신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 어떡하지?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 딸이 한국에서 그것도 몰래 애를 낳았다고. 집에 돌아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 밤하늘을 처음으로 무섭게 느꼈던 그날,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젠 돌이킬 수 없겠구나. 도윤 씨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책임질게요. 우리 같이 결정해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는 아직 박사 논문도 다 못 마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보다 침착했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결국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죠. 그의 부모님을 만난 날,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멀리서 우리 아들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 그게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정작 제 부모님에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 씨가 물었어요. 이제 말씀드릴 거죠? 전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은요. 준비가 안 됐어요.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수십 번씩 연습했어요. 어떻게 말할지, 어떤 표현으로 꺼내야 덜 놀랄지. 근데 이상하게 손에 전화기를 쥐고도 버튼 하나 못 누르겠더라고요. 목소리만으로 이 모든 걸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긴 편지를 쓰려고도 했지만 도입 문장조차 쓰지 못했어요.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할인이 세상에 나왔어요. 이 작은 생명 앞에 서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이상은 도망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또 부모님에게 말하려 하면 가슴이 조여왔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윤 아빠가 말하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우린 내가 어디에 있든 응원해. 하지만 꼭 진실은 나중에라도 말해줘야 해.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어요. 아이 키우는 건 물론 쉽지 않았지만 도윤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새벽에도 할인이 울면 먼저 일어나 안아주고 육아휴직도 자청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놓였죠. 도윤 씨 부모님도 친손녀 할인을 예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외국 며느리로 조금 경계하시던 것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딸보다 살림 잘한다는 농담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진심으로 이곳을 내 집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도윤 씨는 그런 저에게 물었어요.
진짜 여기서 살기로 한 거예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 국적도 바꿀 거야. 그는 잠시 놀란 눈으로 절 보더니 이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진짜 가족이네. 그렇게 저는 노르웨이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요.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괜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입에 붙지도 않던 에밀리 김이라는 이름. 신기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아, 이제 난 진짜 여기에 속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지만요,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부모님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게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연락은 여전히 드문드문 명절마다 잘 지내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만 보냈어요. 어머니 헬레는 가끔 목소리라도 들려줘 하시며 전화를 거셨지만 그땐 할인이 자고 있다는 핑계로 넘겼죠. 사실은 제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르틴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너네 부모님 혹시 직접 한국 오시면 어쩌려고? 그때까진 그냥 웃으며 넘겼는데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할인이가 일찍 깼어요. 조용히 안아들고 부엌으로 나와 따뜻한 우유를 데우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마르틴이었어요. 에밀리 너 지금 어디야? 집이지. 왜?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너희 부모님 한국 왔어.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덜 떨렸어요. 뭐라고? 그날 하루는 흐릿하게 기억돼요. 정신이 없었어요. 마르틴이 알려준 위치는 예전에 우리 셋이 자주 가던 카페였고 그곳에 두 분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오후가 되어 도윤 씨가 퇴근했고 전 사실대로 말했어요. 도윤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 도윤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땐 손이 너무 떨려서 문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할인이는 도윤 씨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걷고 있었고 저는 그냥 숨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헬레와 아버지 요니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눈을 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일어나셨어요. 그 눈빛 놀람도 충격도 그리고 실망도 다 섞여 있었어요. 에밀리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떨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물샘이 터졌어요. 그동안 머릿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떠올렸던 장면이었는데도 막상 마주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떼는 순간 온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눈물만이 제 앞서 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 저에게 걸어오셨어요. 평소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느리고 조심스러웠어요. 가까이 다가오신 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도 실망도 그 어떤 판단도 없었어요. 오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혼란만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말 끝을 다 잊지도 못하신 채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맺혔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강인하고 엄격했던 아버지의 얼굴에서 흐르는 그 한 줄기의 눈물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옆으로 오셔서 제 어깨 너머로 작은 할인이를 바라보셨어요. 아주 오래전 제가 4살쯤 되었을 때 아침마다 제 이불을 덮어주시던 그 따뜻한 눈으로요. 이 아이가 우리 손녀니? 그 말에 할인이는 수줍게 제 다리 뒤로 몸을 숨겼고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한 발 다가섰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 누구도 말은 없었지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5사람,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어색한 이 조합으로 조용히 카페를 나섰어요. 그 짧은 거리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가슴은 조이듯 답답했고
발걸음 하나하나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정적은 더욱 선명하게 공간을 채웠어요. 할인이는 도윤 씨 무릎 위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봤고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눈물이 또 흐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죄송함이 아니라 이제야 내 모든 감정을 꺼낼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어요. 제가 도망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잠시 쉬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거였고, 근데 도윤 씨를 만나게 됐고, 아이가 생기고 모든 게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꾸짖지도 울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쌓인 수많은 감정들이 말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이마를 짚으셨어요. 그 무거운 침묵이 거실 안을 짓눌렀어요.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을 만큼요. 왜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우리를 이렇게 멀리 밀어냈다는 사실이 더 아파. 그 말에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실망하실까봐요. 한국에서 결혼한 것도, 아이를 낳은 것도, 국적을 바꾼 것도 다 엄마. 아빠가 바랐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그 말투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에밀리,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어디서 살든 우리가 바란 건 단 하나였어. 내가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내가 우리한테서 멀어진 걸 느낄 때마다 마치 우리 존재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 단순히 비밀을 감춘 게 아니라 부모님을 세상에서 지운 것처럼 만든 거였다는 걸요. 할인을 안고 눈물이 쏟아지던 그 순간 저는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그리고 도윤 씨는 정말 저를 존중해줘요. 그 사람과 있으면 숨 쉴 수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로부터 지켜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엄마의 손이었어요. 넌 여전히 우리 딸이야. 그리고 이 아이도 우리 손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어요. 죄책감도 거리감도 그 모든 감정의 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눈물이 끝없이 흘러나왔어요. 도윤 씨는 조용히 제 등을 감싸 안았고 할인이는 제 뺨을 손끝으로 닦아주며 속삭였어요. 엄마 울지 마. 그 한마디가 제 평생 들었던 어떤 말보다 더 깊게, 따뜻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저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름이 뭐니? 할인이에요. 한국 이름이에요.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놀았어요. 어머니는 영어로 간단한 말을 했고 할인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계속 웃었어요. 그 웃음만으로 모든 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내일 부모님 떠나시기 전에 얘기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두 분이 고개를 들었고 전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 한국 국적 취득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도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셨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넌 이제 한국인이구나. 하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딸이야.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전 진짜 가족 안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 깊은 곳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더 행복한 나날이 지속될 줄 알았죠.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 소식은 부모님이 노르웨이로 돌아가신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마르틴한테서 전해졌어요. 그냥 피곤해서 검사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입원이 결정됐다고 했어요. 심장 쪽 문제가 의심된다고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버지 아프시대 입원하셨어. 도윤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금이라도 가요. 우리가 같이 갈게요. 그 말에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도윤 씨, 할인이랑 함께 오슬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자꾸 조급했어요. 비행 시간 내내 아버지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혹시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면 숨이 턱 막혔어요.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난생 처음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제 손에 들린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 중동계나 동유럽계처럼 외형상 혼동을 줄 수 있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노르웨이 여권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죠. 입국 심사관이 여권을 넘기더니 절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노르웨이인이신가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국 국적입니다. 지금은 한국 시민이에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여권을 다시 살폈어요. 근데 이름이 에밀리 에리크센. 네. 원래 이름이에요. 노르웨이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리고 옆 직원을 부르더니 뭔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문제가 되나? 전과도 없고 체류 문제도 없는데 심장이 막 요동쳤어요. 할인이는 그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도윤 씨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그때 심사관이 갑자기 얼굴을 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국 여권이면 문제 없습니다. 통과하셔도 돼요. 그리고 할인이에게 손바닥만 한 스티커를 건네며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꼬마 아가씨. 전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한국 여권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더라고요. 노르웨이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였고 심지어 입국 기록이나 체류, 이력도 아주 신뢰받는 국가로 분류된다는 거죠. 한참 후 도윤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네. 저도 웃었지만 뭔가 묘했어요. 한때 노르웨이인으로 살아왔던 제가 한국 여권을 손에 들고 다시 노르웨이에 들어온다는 게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연결고리였죠. 공항에서 나와 병원으로 바로 향했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오슬로의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내가 여길 떠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네. 그땐 몰랐어요. 이 도시의 공기가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걸. 병원 도착해서 복도를 따라 걸을 때 가슴이 점점 조여왔어요. 병실 문 앞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죠. 침대 옆 창가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는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고이셨어요. 에밀리 정말 왔구나.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딸 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잘 살고 있구나. 그걸로 됐다. 그 말에 전더는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잠시 후 도윤 씨와 할인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할인을 처음 본 것처럼 조심스럽게 바라보셨어요. 할인이는 겁이 난 듯 도윤 씨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내 천천히 걸어가서 아버지 침대 옆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히브리어도 노르웨이어도 아닌 또렷한 한국어였어요.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천히 손을 내미셨어요. 할인이 내 손녀구나. 할인은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고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그게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걸 실감했죠. 아버지는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고, 우리는 본가로 함께 내려갔어요. 하리는 제가 어릴 적 쓰던 방에서 신이 나서 장난감을 뒤졌고, 거기서 낡은 인형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이거 엄마 거야? 그래. 내가 내 나이였을 때 제일 아끼던 인형이야. 그날 저녁, 저희는 노르웨이 전통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도윤 씨는 처음 먹어보는 스톡피스크에 감탄했고, 하린이는 어머니가 만든 베리 디저트를 정신없이 먹었어요. 식사 끝에 하린은 작은 손가방에서 태극기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하린이의 작은 손에서 펼쳐진 건 조그마한 태극기였어요. 얇은 종이 위에 또렷이 새겨진 검정과 빨강, 파랑의 무늬가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건네는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며 국기를 높이 들어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눈을 깜빡이며 할인을 바라보셨어요. 오래된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는 듯 그 눈동자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고여 있었어요. 결국 입술을 달싹이며 말씀하셨어요. 고맙구나, 할인아. 참 예쁜 국기구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따뜻함과 존중, 그리고 깊은 수긍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할인은 무언가 이해한 듯 천천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태극기를 놓았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쓰다듬듯 만지셨어요. 그 손끝에서 제가 어릴 적 감기에 걸려 이마를 짚어주시던 그 체온이 떠올랐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아빠의 손이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저와 도윤 씨를 천천히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고 눈동자에 머금은 감정을 누르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 딸이 선택한 나라. 정말 멋진 나라였어.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우리에겐 전부야.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아니, 풀렸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움켜쥐고 있었던 죄책감, 숨기려던 본능, 그리고 가족과의 거리감. 그 모든 무게가 그 순간 한꺼번에 허물어져 내렸어요. 숨이 깊어졌고, 가슴은 후련해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다시 딸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는 예전처럼 저에게 고기를 잘라주시고, 하리는 새로운 음식에 웃으며 반응했고, 도윤 씨는 어색한 노르웨이어로 인사를 건네며 최선을 다했어요. 그 풍경은 제가 한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집이라는 개념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가 되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테라스에 나와 차를 한 잔 들고 노르웨이의 일출을 바라봤어요. 맑은 공기 속에 하늘은 새벽빛으로 천천히 물들고 있었고 눈 덮인 산자락이 천천히 빛을 머금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여기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도윤 씨가 뒤에서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등 뒤에서 전해졌고 그 감촉에 저도 모르게 몸을 기댔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전혀요.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더 넓어졌어요. 그 말에 도윤 씨도 미소 지었고 우리 둘은 조용히 테라스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서는 할인이 눈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 곁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시작점.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반드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시간을 쌓아가면 국경도 언어도 결국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된다는 걸요. 그 순간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